지난 영상 30대 바리스타의 고민편 보셨죠? 며칠 전 그 사연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그때 나눴던 대화 중에 좋은 카페와 좋은 바리스타란 무엇일까? 라는 주제의 대화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께 도움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정리 후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는 방법 5가지. 이대로 하시면 손님들 반응 확실히 좋아집니다. 이 영상은 아마도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인기 많은 영상은 대개 어떤 추출법, 레시피 뭐 이런 것들이죠. 남의 레시피만 찾아보는 분들은 앞으로도 매출을 고민하실 거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여러분들의 카페는 곧 매출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소한 스킬처럼 보이실 겁니다. 큰 변화라기보다는 디테일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디테일이 만들어내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저만 믿으세요. 바로 가시죠. 첫 번째, 아이 컨택입니다. 당연한 얘기라고요? 당연하게 하고 계십니까? 아닐걸요? 방법은 접객을 할 때 고개를 들고 눈을 맞추는 겁니다. 간단하죠? 포스를 보거나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손님을 응대하면 손님은 여러분이 얘기하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기계적인 느낌을 받죠. UCLA 심리학과의 명예교수인 앨버트 메라비언이 그에 져서 침묵의 메시지에서 대화의 내용보다 비언어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라면서 아이 컨택은 손님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하지 않으면 소외감을 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손님이 다른 곳을 보더라도 나는 손님의 눈을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눈 마주치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 있죠. 개인의 성격상.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향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 컨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접객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자연스러움을 유지하지만 아직 이 정도 스킬이 없는 분들은 꽤 어려우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문 또는 안내 과정에서 손님과 대화할 때 문장의 마침표가 찍힐 때마다 아이 컨택 한 번씩 하는 겁니다. 한 문장에 한 번씩. 부담스럽게 이렇게 내내 바라볼 필요 없이, 예를 들면 선택하실 수 있는 원두는 A 블렌드와 B 블렌드가 있습니다. 메뉴가 완성되면 픽업 데스크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손님들은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 친절함을 느낄 겁니다. 정 눈을 못 보겠다 하시면 미간이나 코, 인중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손님에게 머물기입니다. 카페에서 손님과 대면하는 경우는 주문을 받거나 음료를 전달하는 경우일 거예요. 간단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러한 대면 상황에서 안내 후에 손님보다 여러분이 먼저 몸을 돌리면 손님은 서비스가 매끄럽지 않게 끝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손님의 만족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하는데, 미완성된 경험이 더 오래 강하게 기억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상호작용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느껴서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이걸 오래 기억한다는 거죠. 이건 손님에게 주는 마지막 터치가 매끄럽지 못한 거고, 메뉴로 치면 처음에 맛있다가 식었을 때 맛없는 커피 같은 서비스라는 겁니다. 접객 수준이 높기로 유명한 일본에는 미오크리노레이라는 손님을 떠나보낼 때 손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인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역시 서비스의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예절이죠. 만약 픽업 데스크에서 손님이 메뉴를 픽업할 때까지 그 앞에 머무를 여유가 없다면 몸이 먼저 떠나더라도 손님이 픽업하는 순간에 멘트와 시선으로 여운을 남기면 그에 준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손님은 뭐지? 하면서 이유도 모르고 감동합니다. 진짜예요. 세 번째, 일관성 유지하기입니다. 아일랜드의 전설적인 바리스타인 3FE의 콜린 하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카페 운영의 본질은 반복적인 지루한 일들을 훌륭히 해내는 것이다. 즉, 반복적인 일을 잘 수행해야 성공적인 카페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카페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대개 카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곤 하잖아요. 그런 분들께 드리는 일침입니다. 네, 맞습니다. 카페 업무가 힘든 건 매일 같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커피 한 잔 만들고 인사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또 커피 만들고, 이렇게 매일 같은 업무가 반복되는데 그 퀄리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잠시 힘들어서, 아니면 오늘은 좀 기분이 좀 별로야, 그래서 내 메뉴와 서비스가 일관성에서 이탈되잖아요. 그러면 손님은 뭔가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손님들이 싫은 소리 잘 하나요? 오늘은 친절하지 않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맛이 좀 다른데 뭐가 바뀌었나요? 이런 거 잘 안 하죠. 그냥 다른 카페 갑니다. 대안이 많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우리 카페를 멋지게 소개하고 시그니처 메뉴를 만드는 이런 특별한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루틴을 일관성 있게 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티나지 않는 업무지만 일관성이야말로 손님들을 오래 붙잡아두는 핵심 요소임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휴대폰을 멀리하세요. Frontiers in Psychology라는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근무 시간 중 개인적인 스마트폰 사용이 죄책감을 유발하고 이러한 감정이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업무 중에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지만 무의식 중에 그 행위를 인지하고 있고 그 불편한 감정이 심리적으로 스스로의 근무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저희 블랙워터 이슈 익명 게시판에도 업주, 매니저분들의 하소연 글에 종종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직원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저도 관련 호스피탈리티, 카페 운영 이런 거 관련 세미나를 하면 꼭 제가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 손님들은 이런 장면을 의외로 자주 목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업계 종사자를 포함한 그룹에서 과연 바리스타의 스마트폰 사용이 소비자의 카페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도 궁금해서 투머치 카페인의 유튜브 설문 기능, 블랙워터 이슈 인스타그램의 게시물과 스토리에서 설문을 진행했고 무려 1,700여 분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보통 대통령 지지율도 1,000명이 응답한 결과를 발표하는데 조사 대상이 1,700분을 넘는다면 이건 보편적인 인식을 반영한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죠? 결과는 응답 주신 분들 중 59.5%인 1,026명이 바리스타의 스마트폰 사용이 카페 손님의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답 나왔죠? 물론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게임, 업비트, 키움증권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품을 발주하거나 업무 단톡방에 전달사항을 남기는 등 업무도 볼 수 있지만 바리스타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그 장면을 보이는 것 자체가 손님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고 필요시에는 사용 장면을 노출하지 않는 게 좋겠죠. 댓글 중에 인상적인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바 안에서 바리스타는 직접 소통을 하는 포지션이므로 업무를 보면서 항시 손님들을 관찰해야 됩니다. 손님들이 이해를 해줄 거라 기대하는 건 프로페셔널 마인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려운 일일 겁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도파민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60%에 달하는 소비자가 만족도에 영향을 받는 게 현실이라면 사용을 지양해야 되겠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1g, 1초, 1도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반 소비자분들의 입맛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이제는 개인의 취향도 알고 어떤 커피가 좋은 커피인지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업으로 하는 바리스타 분들과 그 정도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일부에 트레이닝을 받은 적 있는 아주 경험이 많은 소비자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은 70점대, 80점대, 90점대의 커피를 구분하는 정도의 입맛이라고 생각합니다. 70점대, 일반적인 커피네, 플랫한. 80점대, 맛있다, 향 좋다. 90점대, 와, 이거 진짜 새롭다, 특별하다. 이런 정도겠죠. 예를 들어서 83점짜리 하우스 블렌드로 95점의 맛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잘 추출해봐야 85, 86점 이 정도일 텐데 이런 차이라면 두 잔을 놓고 직접 비교를 하지 않는 한 일반 소비자분들은 체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차이를 극복하려고 몰입하는 노력이 어쩌면 소비자의 만족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몰입했으나 손님이 인지하지 못하는 노력이라면 사실상 이건 좀 자기 만족, 커피 놀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연구원이고 여러 지점의 레시피를 통제하는 슈퍼바이저라면 다른 직원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미스마진까지 고려하면서 레시피 설계 시에 1도, 1g, 1초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카페의 바리스타라면 커피 추출이라는 것에 지나치게 몰입하느라 카페 운영이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더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방향에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그 작은 차이를 만들려는 그 노력을 기울이는 사이에 다른 것들을 놓치는 것보다는 같은 시간에 손님의 만족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두루 살핀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 어떠셨나요? 사실 유명하고 커피를 잘한다는 카페에 가도 서비스를 꽤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디나 서비스 분야의 에이스는 있고 반대로 못 따라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이런 경우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저기 되게 잘해 라고 해서 일부러 방문하셨다가 나오실 때는 좀 실망스럽게 문을 나선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마도 메뉴 자체의 품질도 품질이지만 그 외에 서비스에 불만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카페는 언제
언제까지 서비스 품질을 직원의 인성에 의존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동료들과 하나씩 개선해 보시고 여러분이 카페 사장님 또 매니저님이시라면 직접 서비스 품질을 올려서 모범을 보여보시죠. 곧 다른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가 달라질 거고 어쩌면 손님들로부터 신메뉴를 만들었을 때보다 더 즉각적인 반응을 확인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일관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고요. 좋은 품질의 커피가 손님에게도 좋은 커피로 전달이 되려면 반드시 좋은 서비스가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